1장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면서 이론을 하고 나서 꼭 문제를 풀어봐야 되냐고 물으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가급적이면 꼭 문제 풀어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습 복습 잘하는 분들이 공부 잘하는 거 아시죠? 문제풀이가 굉장히 좋은 복습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모든 문제는 관연도에서 출제되었던 문제들이고 그 중에서 중요한 문제들만 수록한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험에서 예상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론에서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 있죠. 그런 것들이 문제를 풀면서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론에서 제가 혹시라도 빼먹었던 부분들,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문제풀이에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꼭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시작할게요. 어떤 물체의 F1은 마이너스 3y 플러스 4j 마이너스 5k와 F2는 6y 플러스 3j 마이너스 2k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 물체에 F3를 가하였을 때 세 힘이 평형되기 위한 F3는 이라고 하는 것은 묻는 것이 뭐냐면 보세요. F1, F2, F3가 있는데 세 힘이 평행된다는 것은 이 세 개를 더했을 때 전체 힘이 0이 된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F1, F2, F3를 당겼을 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전체 힘이 0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F3를 구하는데 보세요. F3는 어떻게 돼요? F1, F2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F2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로 묶으면 F1 플러스 F2가 됩니다. 즉 뭐요? F1과 F2를 합한 것에 부호를 반대로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F3를 구하기 위해서 먼저 F1 플러스 F2를 해줍니다. F1은 뭐예요? 마이너스 3y 플러스 4j 마이너스 5k이고 F2는 더하는 것을 조금 보기 쉽게 밑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6y 플러스 3j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요. 얘를 이렇게 더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3y 플러스 7j 마이너스 7k가 됩니다. 즉 F1 플러스 F2가 3y 플러스 7j 마이너스 7k인데 F3는 마이너스가 붙죠. 따라서 여기에 전체 부호를 반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7j 플러스 7k 해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전기 자기약 자체, 전기란 말도 들어가지 않고 자기란 말도 들어가지 않고 순수한 벡터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도 실제 출제가 되었다는 거고 벡터의 합에 관련된 문제가 됩니다. 그럼 2번입니다. 벡터의 계산에서 옳지 않은 것은인데 여기서 묻는 건 뭐예요? 내적과 외적의 관계입니다. 보세요. I 도트 I는 J 도트 J는 K 도트 K는 뭐다? 1이죠. 1. 그 다음에 I 도트 J는 J 도트 K는 K 도트 I는 0이다. 내적과 관련된 성질입니다. 그 다음에 I 크로스 J 그 다음에 J 크로스 K K 크로스 I 요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I, J, K, 다시 I, J를 써요. 얼마? I, J, K. I, J는 K입니다. J, K, I는 I입니다. K, I, K, I는 J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합니다. J 크로스 I. 그 다음에 K 크로스 J. 그 다음에 I 크로스 K는 어떻게? 거꾸로 가죠. 거꾸로 가는데 이것의 부호를 반대로 마이너스 K 마이너스 I에 마이너스 J가 된다. 이것은 그때 유다셔도 되는데 이 정도 내적과 외적의 성질은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에 옳지 않는 것은 3번이죠. I 크로스 I, J 크로스 J, K 크로스 K는 얼마요? 0입니다. 외적에서 같은 성분은 0이 된다. 요거까지 해서 틀린 것은 3번이고요. 1번 I 도트 I, J 도트 J, K 도트 K는 1이고 2번에 I 도트 J, J 도트 K, K 도트 I는 0이고 4번은 뭐예요? 외적의 기본 공식인데 이거죠. 우리가 A 크로스 B 벡터입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요? AB의 사인 세타의 법선 벡터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법선 벡터는 우리가 아래쪽으로도 수직이 될 수가 있고 위쪽으로도 수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게 뭐예요? 절대값을 씌웁니다. 절대값을 씌우면 이 값은 양수가 되고요. 이 법선 벡터를 무시하고 크기만 나타내는 것이죠. 요것도 맞는 거예요. 2번에는 3번. 3번도 마찬가지죠. 2번에서 제가 정리한 내용을 보면은 3번에서는 1번입니다. I 도트 I는 J 도트 J는 K 도트 K는 1이지 0이 아니고요. 2번, 3번, 4번은 모두 맞습니다. 4번 볼게요. 4번. 두 벡터가 지금 문제에서는 보세요. 원래 벡터라고 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 맞는데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벡터 표시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신에 우리가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굵은 것으로도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벡터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4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그냥 A라고 되어 있지만은 굵은 것으로 표시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지금 표현 방식이 벡터죠. 네, 그래서 벡터가 아닌 것 같이 보여도 벡터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뭐 산업인력공단에서 조금 신경 써주면 좋겠지만은 실제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수록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벡터가 있는데 이것이 2ax 플러스 4a와 마이너스 3az입니다. 그 다음 벡터 b가 ax 마이너스 ay예요. 이것도 제가 원래 어떻게 보통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는 ax 대신에 i, ay 대신에 j, az 대신에 k라고 이렇게 많이 썼는데 실제 시험에서도 ijk 대신에 ax, ay, az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 출제하는 분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뭐 잘못된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것도 조금 연습을 해주시면은 시험에서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A 크로스 B예요. 뭐다? 외적입니다. 외적은 어떻게 푼다? 공식을 외우면 절대 안 되고요. 푸는 방법을 숙지해 주시면 됩니다. A 크로스 B는 어떻게? 보시면 일단 AX, A와 AZ입니다. 그래서 IJK라고 해도 되지만 AX, AY, AZ. 그 다음에 A 크로스 B니까 A가 먼저 옵니다. 어떻게? 2, 4, 마이너스 3. 2, 4,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B죠? 얼마요? AX는 1, AY는 마이너스 1. AZ는 없죠? AZ는 없으니까 0으로 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3 곱하기 3 행렬을 풀어주시면 돼요. 2, 4, 4, 마이너스 3에 1, 마이너스 1에 0. 그리고 이것을 풀 때 좀 더 쉽게 하시려면은 요것을 한 번 더 써주시면 돼요. 2, 1. 2, 1을 한 번 더 써주고 4와 마이너스 1을 또 한 번 더 써줘요. 그러면 AX에 어떻게 해요? AX는 예 곱하기 예 마이너스 예 곱하기 예니까 얼마예요? 4 곱하기 0 마이너스 예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그 다음에 AY 얼마? AY는 순서 들어가시면 되죠. 예 곱하기 예 마이너스 3 곱하기 1 마이너스 2 곱하기 0 하는 거 얼마? 또 마이너스 3이고요. 마이너스 3이고
AZ 얼마? 예 곱하기 예 마이너스 예 곱하기 예죠.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얼마? 6이죠. 얼마?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6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AX 마이너스 3AY 마이너스 6AZ에서 4번에는 2번입니다. 이거 다른 게 아니고요. 많이 연습해 보시잖아요. 그러면 숙달됩니다. 이게 보기가 지금 처음에 보셨을 때는 뭐 좀 거부감이 있지만은 몇 번 연습해 보시잖아요. 그러면 편안해집니다.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계속해서 5번입니다. 5번. 제가 교재 문제 수록은 이론 공부한 순서대로 있죠. 쫙 했습니다. 지금 뭐 4번에서 외적까지 했죠. 이제 5번부터는 뭐가 된다? 벡터의 미분. 벡터의 미분에는 뭐가 있어요? 그라디언트, 다이버전스, 로테이션 이런 것들이요. 5번에 뭘 묻느냐? 다이버전스 발산을 묻습니다. 지금 다이버전스 E를 구하는 건 뭐예요? 공식 얼마? 라운드 X분의 라운드의 2의 X. 지금 벡터가 2로 줬으니까 2의 X고요. 라운드 Y분의 라운드의 2의 Y. 라운드 Z분의 라운드 2의 Z입니다. 지금 벡터 2가 뭐라 그랬어요? 3X제곱 I의 3X제곱 J의 2X Y제곱 IJ K K의 X제곱 YZ Z니까 대입을 합니다. 얘가 뭐요? 3X제곱이 2의 X 2Y제곱이 뭐다? 2의 Y 얘가 뭐예요? 2의 Z죠. XYZ인데 대입만 한번 주시면 돼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2의 X가 뭐예요? 3X의 제곱 라운드 Y분의 라운드 2Y가 2X Y의 제곱 그 다음에 라운드 Z분의 라운드의 얼마? X제곱 YZ가 됩니다. 이것은 미분 중에서는 이게 제일 간단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상가함수 이런 것도 조금 어렵지만은 이러한 지수함수 같은 것들은 생각보다는 간단하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이런 것들은 기초 수학에서 한 번만 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미분이라고 적분이라고 쳐내지 마시고 할 수 있다 생각하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3X제곱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앞으로 나와서 6X가 됩니다. Y에 대해서 미분하면 Y제곱이 2Y가 돼요. 그래서 얼마? 4XY가 됩니다. 4XY. 그 다음에 Z에 대해서 미분하면 Z가 1이 되니까 얼마? X제곱 Y가 돼요. 그래서 5번에는 6X 플러스 4XY 플러스 X제곱 Y 해서 뭐다? 스칼라 값이죠. 제가 발사는 스칼라, 발사는 스칼라고 그라디언트는 벡터, 그 다음에 로테이션도 벡터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발산인데 결과가 벡터로 나왔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좀 염두를 해두시면은 발산한 값은 스칼라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고 나서 벡터인지 스칼라인지 확인하는 연습을 좀 해주세요. 이것도 습관적으로서 시험장 가면 긴장을 우리가 평소보다 몇 배나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 과정에서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실수를 좀 잡으려면은 몇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될 이런 부분이 있죠. 발사는 스칼라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6번 문제로 갑니다. 6번. 두 벡터. 예. A가 마이너스 7i 마이너스 j. 벡터 A는 마이너스 7i 마이너스 j. 그 다음에 벡터 B가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4j. 여기에서도 원래 좋은 문제를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뭐 그렇게 편의상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론은 각은 몇 도인가? 각은 몇 도인가?
만약에 이런 문제가 처음 나왔다고 하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갑자기 벡터를 주면서 각도 구해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 그 이유, 그 다음에 관연도 문제에서도 우리가 반복해서 문제를 풀죠. 그렇게 반복해서 문제를 푼 이유가 뭐냐면,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면은 외워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변형되어 나오죠. 그럼 이처럼 각도를 구하라는 문제에서는 문제 푸는 요령을 숙지하는 겁니다. 약간 변형되더라도 비슷한 문제에서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을 숙지하시면은 달리 나오더라도 약간 변형이 되더라도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각도를 구하라고 할 때, 벡터에서 각도 구하라고 할 때는 뭐 한다? 내적을 해주시면 돼요. 내적을. 네. 내적. 그 다음에 수직이다. 수직되는 벡터를 구하라. 그러면 90도 사인 해서 외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이 문제에서는 문제의 포인트가 뭐냐면 각도를 구하라면 내적을 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을 하면 AB의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여기에 각도 세타가 들어가죠. 세타가 들어갑니다. 이걸 구하는 거, 이거. 그럼 어떻게 돼요? 코사인 세타는 넘어가죠. 얼마? AB분의 AB. 그러면 세타는 어떻게 돼요? 세타는 코사인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 분의 1 아니죠? 코사인이 넘어가면은 아크 코사인이 되고 AB분의 A 벡터 내적 B 벡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걸 구하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각도 내적을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공식 나왔으니까 세타를 한번 해봅니다. 얼마? AB분의 A 도트 B입니다. 여기에서 AB는 뭐다? A의 크기, B의 크기를 곱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분자는 벡터 A와 벡터 B를 내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쭉 풀어서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A의 크기 얼마요? A는 마이너스 7i 마이너스 j니까 루트의 7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7의 제곱이나 7의 제곱이나 제곱하면 똑같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있지만 그냥 플러스 7로 해도 상관없죠. 곱하기 B의 크기는 얼마요?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여기 마이너스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면 얼마? 마이너스 7 I 마이너스 J와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4J 이렇게 하면 나머지 계산기 맡기셔야 되겠죠. 루트에 50이고요. 얘는 5죠.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하면 5고 루트 50이에요. 그럼 얼마? 5 루트에 50. 내적은 같은 성분끼리 얼마? 3, 7이 21 플러스 4죠. 네, 4. 얼마? 5 루트 50분의 25. 네, 25. 요거 할 때 세타는 여기 크기를 구했잖아. 요 값이 나왔는데 여기에다가 아크 코사인만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손으로 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계산기 사용법을 평소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 계산기로 두드리시면은 답은 45도가 나올 겁니다. 이 문제도 처음 나오면은 좀 당황스러우실 건데 보통 교재를 뭐 3번 정도 반복하시라고 하면은 두드려 보시잖아요. 할 때마다 반복할 때마다 좀 더 편해지고 쉽게 나올 겁니다. 계산기 사용법도 처음에는 서툴다가 띡띡띡띡 하다가 나중에는 띠디디딕 해야 돼요. 이거는 연습을 얼마나 하겠느냐에 따라 달렸기 때문에 처음 어렵다. 와, 다른 사람들은 쉬운 것 같은데 난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먼저 빨리 시작한 분들은 쉬운 거고요. 나도 열심히 공부해서 따라가면은 쉬워지니까 절대 그런 생각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 문제도 좀 연습해 주시고 7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7번.
A가 I 플러스 4J 플러스 3K고요. 벡터 B가 4I 플러스 2Z 마이너스 4K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또 이거 뭐예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도 무슨 자다가 봉장 두드리는 소리요.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면 이 벡터와 이 벡터는 예를 들어서 보세요. A 벡터, B 벡터가 이렇게 있고 얘가 A 벡터고요. 그 다음에 B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수직입니다. 수직.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B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는 수평입니다. 수평. 그러면 우리가 보세요. 평행이라고 하면은 세타가 0도예요. 수직이라고 하면은 세타가 90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냐? 내적을 해서 0이 되면은 수직이 되는 거죠. 왜? 90도니까. 만약에 외적을 해서 0이 되면은 그것은 이거예요. 이거. 수평입니다. 그것을 찾는 것이고, 아유 모르겠다 해서 면적 접근, 우리가 두 벡터 가지고 얘가 면적은 나타낼 수가 없죠. 벡터 두 개 가지고. 그 다음 접근은 기준이 애매하죠. 얼마만큼이 접근이고 얼마만큼이 접근이 아니다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는 수직 아니면 수평이에요. 수직 아니면 수평인데 외적을 해서 0이면은 평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적을 해서 0이면 수직이 됩니다. 근데 공부해봐서 아시겠지만은 외적보다는 내적이 더 쉽잖아요. 맞죠? 그래서 먼저 내적을 해보는 겁니다. 내적을 해가지고 아니면 외적을 하는 거죠. 봅니다.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벡터 이렇게 있는데 먼저 A 벡터와 B 벡터를 내적을 합니다. 그러면 I 플러스 4J 플러스 3K 도트 4I 플러스 2J 마이너스 4K 합니다. 내적이요. 내적 얼마요? I 성분기라는 거 얼마? 4 얼마요? 8 얼마? 마이너스 12죠. 얼마? 0입니다. 0. 즉 내적을 했는데 0이다. 내적을 했는데 0이다. 그러니까 얼마? 세타가 0도. 그러면 얼마? 이것이 내적이니까 수직입니다. 수직. 예.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적을 했는데 0이면 수직, 외적을 했는데 0이면 수평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적을 했는데 0이 아니다 그러면은 혹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은요 외적 한번 해보세요. 외적했을 때는 0이 아닐 겁니다. 계속해서 8번 문제입니다. 8번 벡터 A가 I-J 플러스 3K 벡터 B가 I 플러스 AK일 때 벡터 A와 B가 수직이 되기 위한 A의 값은 앞에서 했죠. 수직이 되려면은 내적을 했을 때 0이 돼야 됩니다. 수직이 되기 위해서는 내적을 했을 때 0이고 수평이 되기 위해서는 외적을 했을 때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직이 되기 위해서 두 벡터를 내적을 합니다. 얼마? I 마이너스 J 플러스 3K I 플러스 AK요. 내적하면 얼마? I 도트 I니까 1이고요. K만 있죠. J는 없습니다. J는 없으니까 버리고 얼마? 플러스 3에 얘가 0이 되어야만 내적이 우리가 수직이 되는 거죠. 내적이 0이 돼서 수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는 얼마요? 3의 A는 1이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3분의 1. 즉 A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면은 뭐다? A, B의 내적이 0이 되고 그래서 이 A와 B 벡터는 수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번에는 2번. 지금 제가 6번, 7번, 8번 하면서 보세요. 6번에서는 각도를 물었죠. 각도 물을 때는 내적을 하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7번에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 했을 때는 면적 접근은 치우고, 우리가 뭐 내적을 했을 때 0이면은 수직, 외적을 했을 때 0이면 수평, 그런 것을 찾는 거고요. 그 다음 8번에 수직이 되기 위한 A값. 그러면 내적이 되었을 때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적을 해 주시면 된다. 이런 것들이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문제 푸는 방법입니다. 네. 계속해서 9번 합니다. 9번 볼게요. 벡터 A가 2i-6j-3k이고 B가 4i 플러스 3j-k의 수직한 단위 벡터입니다. 보세요. 수직한 먼저 수직한 벡터를 구하고 그 수직한 벡터를 구한 것의 단위 벡터를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수직한 벡터를 먼저 구하는데 수직한 벡터 어떻게 구해요? A 벡터에도 수직이고 B 벡터에도 수직인 것은 뭐? 외적을 하면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A 크로스 B는 AB의 사인 세타의 N, 이 법선 벡터 있죠. 법선 벡터가 의미하는 게 뭐냐? A 벡터, B 벡터의 모두 수직한 벡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직한 단위 벡터를 구하기 위해서 수직한 벡터를 먼저 구하면은 이것 외적을 먼저 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A 벡터 크로스 B 벡터는 돼요. IJK 하고 A 벡터 얼마요? 2-6 -3이죠. 2-6에 -3. B 벡터는 4, 3 -1이에요. 4, 3 -1. 그러면 정리를 합니다. 정리하기 전에 이 행렬을 조금 더 편하게 쓰려면 어떻게? 2, 4 해주고 -6에 3을 한 번 더 써주죠. 그러면 I에 얼마요? -6 곱하기 -1하면 6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곱하니까 얼마? 6 플러스 9. J는 얼마? J는 -12에 마이너스입니다. 얼마? -12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이니까 플러스 2. 예. 플러스 K. 얼마? 6 마이너스 마이너스 24죠. 따라서 얼마? 플러스 24. 그러면 일단 수직한 벡터를 구했는데 얼마요? 15y 마이너스 10j 플러스 30k인데 여기 하나만 더 보면 보세요. 수직한 벡터는 우리가 A에서 B로 크로스했죠 지금. 그러면 A에서 B로 크로스한 이 방향이 되는데 만약에 B에서 A로 크로스하면 B에서 A로 크로스하면 아랫방향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수직한이라고만 했지 윗방향 아랫방향 이런 거 아니죠. 그래서 수직한 것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수직한 벡터. 그럼 이제 수직한 벡터에서 단위 벡터를 구합니다. 단위 벡터 어떻게 해요? 단위 벡터 A0는 크기분의 벡터. 따라서 크기는 어떻게 돼요? 크기는 15, 10, 마이너스 10, 30이니까 얼마? 15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제곱 플러스 30의 제곱. 이것이 이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벡터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의 15y 마이너스 10j 플러스 30k예요. K. 그러면 이 값이 얼마냐면은 35가 나옵니다. 35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15y 마이너스 10j 플러스 30k. 그럼 5로 약분하면 얼마예요? 5로 약분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7분의 3i 마이너스 2j 플러스 6k. 5로 약분하면. 그래서 9번에는 답이 1번이 됩니다. 1번. 네. 근데 이 문제는 있죠. 몇 번 나왔었는데 숫자 안 바뀌고 그대로 나왔었습니다. 와, 못해먹겠다 생각되시면 요거 뭐 최후의 보루 마지막으로는 뭐 답을 외워주시면 되는데 한번 이게 수직한 단위 벡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서 그런데 수직한 벡터 구하는 거, 그 다음에 단위 벡터 구하는 거 그거예요.
네.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보시다가 안 되면 답을 외워주세요. 그래서 9번에는 이렇게 하고요. 10번은 뭐 복잡해 보이지만은 결론은 뭐냐면 공식 묻는 겁니다. 위치 함수로 주어지는 벡터량이 REX 플러스 JEY 플러스 KEZ일 때 나블라와의 내적 다이버전스입니다. 나블라 도또 이 발산이죠. 발산은 앞에서도 했지만 발산은 뭐야? 다이버전스 E는 나블라 도또 E는 얼마? 라운드 X분의 라운드 E의 X, 라운드 Y분의 라운드 E의 Y, 라운드 Z분의 라운드 E의 Z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셔야 될 건 뭐다? 스칼라양이다. 예, 스칼라양이다. 다이버전스니까 발산이니까 얘는 스칼라양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이버전스는 뭐예요? 미분이죠. 미분. 그것만 알아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답은 1번이죠. 1번입니다. 2번은 뭐예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EX에 IJK가 붙었습니다. IJK. 우리가 IJK가 붙은 거 이것은 벡터예요. 벡터. 그래서 이것은 뭐 발산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3번과 4번은 뭐요? 미분이 아니고 적분이죠. 그러니까 다이버전스와는 또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찾으시는 거죠. 10번에는 1번. 네. 만약에 2번에서 라운드 EX, 라운드 EY, 라운드 EZ가 아니고 E가 들어갔다면은 그것은 그라디언트가 되죠. 기울기가 됩니다. 예, 이런 문제는 합격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맞추시는 문제예요. 네, 공식 숙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11번. 얘는 묻고 있는 게 뭐냐면 보세요. 시간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보존적인 전개가 비회전성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식은, 우리가 이것에 대한 내용은 2장에서 배우는데 1장에서 배운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답을 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비회전성이다. 비회전성이다. 뭐다? 이것은 회전한 값이 0이란 걸 뜻해요. 비회전성이다. 회전한 값이 0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얼마? 라플라 크로스 2가 0이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개에서 이론을 배우지 않더라도 여기에 문제에서 나오는 단어만 가지고 비회전성은 회전한 값이 0이다. 따라서 회전이 0이다. 이렇게 답을 찾으면 11번에는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12번. 스토크스의 정리는 합니다. 스토크스의 정리는 우리가 스토크스의 정리는 회전의 면적분이 선적분과 같다. 스토크스는 회전의 면적분이 선적분과 같다. 뭐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H가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는 벡터 H입니다. 벡터 H의 회전한 값을 선에 대해서 적분한 것이 뭐다? H를 면에 대해서 적분한 것과 같다. 이거죠. 스토크스 정리는 회전의 면적분이 선적분과 같다. 이렇게 외워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분에 대해서 조금 약하신 분들이 보세요. 선은 L로 표현합니다. 뒤에 선적분이에요. 면은 뭐다? S입니다. S. 혹은 A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즉 S가 들어가면 이것은 면적분이에요. 그 다음 최적, 부피. 이건 볼륨이라고 해서 V가 됩니다. 만약에 DV다. 그거는 최적적분입니다. 요것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L이 들어가면 선적분, S나 A가 들어가면 면적분, 그 다음에 V가 들어가면 최적적분입니다. 그래서 12번에는 답이 4번. 네,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3번도 동일한데 다음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가? 이 공식이 어떤 공식에 해당되는가? 우리가
발체면이라고 있어요. 발체면. 발체면. 발산 정리는 최적적분이 면적분과 같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벡터가 2라고 합니다. 벡터 2. 그러면 2란 벡터가 있는데 이것의 발산 뭐다? 나블라 도트죠. 최적적분이 최적에서 발산되는 것이 뭐다? 2의 면적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최적적분이 면적분과 같다.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뭐 우리가 적분이 나오고 하니까 내가 적분 처음부터 공부해 봐야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문제 푸는 방법만, 답을 찾는 방법만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스회면선입니다. 스토크스는 회전의 면적분이 선적분과 같고 발산정리는 발산의 최적적분이 면적분과 같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13번에는 답이 1번입니다. 네. 지금까지 1장 문제풀이를 했는데 조금 깜깜하실 수도 있어요. 1장 문제부터 약간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니까 앞으로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장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학입니다. 벡터예요. 근데 1장이 다른 장보다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뒤에 나오는 것들도 다 이런 건 아니고요. 1장이 수학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요. 말씀드렸지만 반복하시는 것이 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것을 헤쳐나가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1장 조금 힘드셨겠지만 한번 복습해 주시고 저는 2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 소방 자격증 전문 교육으로 합격을 번개 배송. 따산 에듀.